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준목의 지식TV의 고준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0법칙. 네. 그래서 오늘 28강인데요. 제 28강. 연력학 제0법칙과 열평형. 네. 우리가 공학에서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연력학. 이렇게 쓰지 한자로는, 영어로는요, 이게 서머다이내믹스입니다. 서머다이내믹스. 역학에는 다이내믹스가 있고 메카닉스가 있고 스테이틱스가 있는데 그런 건 뭐 자세하게 이렇게 구별해 갖고 여기서 강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이내믹하다는 것은 이제 동력학, 그러니까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열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공기 같은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전달될 때 막 움직이면서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연력학에는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연력학에 4대 법칙. 발견 순서는요, 제1법칙. 이게 제일 먼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이 제0법칙. 그 다음이 제2법칙. 그 다음에 제3법칙. 이렇게 4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발견 순서대로 쓴 거예요. 1법칙은 글자 그대로 열과 일의 동등성, 수량적 동등성. 열과 일의 수량적 동등성이라고 그랬죠? 수량적으로 동등하다, 동등성. 열과 일의 등가, 다시 말하면 에너지 보전,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전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고요. 0법칙은 이거는 온도계를 정의한 법칙이라고 해요. 온도계를 정의한 법칙. 예. 또는 다른 말로 열평형의 법칙, 열평형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제2법칙은 요거는 비가역성의 원리, 비가역성의 원리를 밝힌 법칙이고,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즉 에너지 전환 방향의 법칙이에요. 전환 방향의 법칙.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이 법칙을 통칭하는 말이 많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3법칙은 뭐냐? 바로 말씀드릴게요. 넌스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제 미국식으로 읽으면 넌스트고요. 어떤 사람은 네른스트 그래요. 네른스트. 넌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3법칙이라는 것은 절대 0도의 온도가 수렴될 때, 절대 0도로 수렴될 때, 온도가 절대 0도로 온도가 절대 0도로 수렴될 때 엔트로피는 역시 0으로 간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기준점을 절대 0도로 잡은 거예요. 엔트로피의 기준점을 절대 0도. 절대 0도면 이건 섭씨로 마이너스 273도C를 말하는 거죠. 네,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C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대 법칙.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 영법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영법칙, 연력학 영법칙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A가 C와 열평형을 이루고 또한 동시에 B하고도 B와도 열평형을 이룬다면 A와 B 역시 열평형을 이룬다. 이게 좀 웃기는 말 같으잖아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A가 C하고 열평형을 이루어. 근데 B도 C와 열평을 이루어. 이거 좀, 이게 A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가 B하고 열평을 이룬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시에 C와 B와도 이렇게 하자고요. C와 B하고도 열평형을 이룬다면 A하고 B가 역시 열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A예요. 요게 A. 그 다음에 요게 B입니다. 요게 B. 근데 요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가 있어요. C가.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A하고 C가 열평형을 이룬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A하고 C가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B하고 C를 이렇게 접촉해보면 온도 알 수 있잖아요. B하고 C가 열평형을 이룬다면, 그러니까 B하고 C도 온도가 같다면 얘하고 얘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또 A하고 B 역시 열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C는 바로 우리가 온도계가 될 수 있다. 이 C는 온도계가 될 수 있다. 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력학 제0법칙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열적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 온도가 같다 그랬죠? 온도가 같다. 자, 이 대목에서 열평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많이 아는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열량 보존의 법칙. 열량은 보존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고저 온도가 높고 낮은 두 물체가 있다면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이렇게 서로 접촉을 시킨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때는 반드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동 중인 에너지를 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열은 정지한 게 아니라 이동 중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함수라고 그러고 도정함수라고 그래요. 고저양열은 고온과 저온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단열된 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게 단열된 통이, 열의 출입이 차단된 거예요. 단열된 통이 하나 있는데 이 절반은 얘는 고온체입니다. 고온체.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고 여기는 저온체입니다. 저온체. 온도가 낮은 물체라 말이에요. 그때 고온체의 질량을 M1,
B열을 C1, 온도를 T1이라고 놓고요. 저온체의 질량을 M2, B열을 C2, 온도를 T2라고 놓는다면 이때는요, 반드시 높은 쪽에 있는 물체에서 낮은 쪽에 있는 물체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 이동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량이라고 부른다고요. 열량이라고 부르고 Q라는 단어로 표기하기로 합니다. Q는 열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Quantity of heat. Quantity of heat. 그러니까 열의 양이다. 양. quantity가 양이잖아요. 양. 그러니까 열의 양.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열량을 Q로 표기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자, 이 여기에 높은 온도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잃고 낮은 온도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얻어가겠지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얘가 온도가 이렇게 높고 얘는 낮아. 온도가 낮은데 얘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반면 얘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얘는 주는 놈이니까 계속 주니까 내려가겠죠? 그럼 얘는 계속 받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이 역전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없어. 이건 관성의 법칙이 적용 안 돼. 자, 이렇게 내려가서 같아지는 순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온도가 열량이 수수가 없지만 그 속들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주는 양과 받은 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 그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됐을 때의 열평형 온도가 TM이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열평형 온도를 TM이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그러면 고온체는 온도 T1에서 TM으로 바뀌었고요. 저온체는 T2에서 TM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이런 말이 성립됩니다. 보시죠. 고온체가 잃은 열량. 고온체가 잃은 열량은 이런 저온체가 얻은 열량과 같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단열이니까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없고 오직 이쪽으로만 전달된다면 100% 얘가 잃어버린 양만큼 얘가 얻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수동을 치는데 고리를 뜯어가지 않고 그냥 친다면 따는 사람은 잃은 사람의 양과 딴 돈은 잃은 돈과 같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가 잃어버린 열량인데 열량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냐면 열량은 질량 비열 온도 차라고 그랬어요. 예,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그러면 얘가 잃어버린 열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질량 M1 비열 C1의 온도 변화 높은 온도 T1에서 평형 온도 TM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온체가 얻은 열량은 질량 M2가 비열이 C2인데 이때는 T2와 TM은 TM이 높죠. 그러니까 TM-T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수식을 바로 열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 이 수식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게 전개라고 그러죠? 사항을 전개. 이게 전개를 해서요. 전개를 해서 다시 써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M1C1T1 마이너스 M1C1TM 이거로
M2C2 TM에 마이너스 M2C2 T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이쪽에 있는 얘를 마이너스 붙어 있는 놈을 1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놈은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TM으로 묶으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TM은 평형온도 TM은 M1C1 더하기 M2C2분의 M1C1의 처음온도 T1 M2C2의 처음온도 T2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평형온도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간단한 수학이니까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해요. 자, 요렇게 평형온도가 된 걸 요 상태에서 평형온도가 되어진 요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온도, 여기는 시간. 무슨 시간? 접촉 시간이죠. 접촉 시간. 접촉된 시간. 두 물체가 접촉된 시간. 여기는 제로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높은 온도. 높은 온도는 여기가 T1이에요. T1. 높은 온도에 있는 물체가 식어 나가 이렇게 식어. 쭉 이렇게 식어 나가는 이런 과정과 이렇게 식어 나가는 과정. 낮은 온도에 있던 놈 T2라는 놈이 이렇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런 과정이 성립되는데 이게 서로 온도가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같아지는 이 상태 이후를 이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온도가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의 이 열평형의 온도를 이거를 TM이라고 놓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TM을 빨리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열평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력학체 영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죠. 열평형. 열평형에 대한 그것을 에 관한 법칙이 영법칙이라고 했죠. 열평형에 달한 두 물체의 온도는 같다. 온도가 같다면 열평형에 달한 것이다. 반대로요. 그러니까 A가 B와 온도가 같고 A와 C가 온도가 같고 B와 C도 온도가 같다면 떨어져 있는 A와 B 또한 재보지 않아도 온도가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의 요체입니다. 네. 그래서 열평형에 달한 두 물체의 온도는 같다. A와 C가 온도가 같고 B와 C가 또한 온도가 같다면 떨어져 있는 두 물체 A와 B 역시 온도가 같다. 이게 열역학 영법칙의 또 다른 표현식이지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